소문, 오이곤 단편. 눈이 쌓이는 밤이었다. 도술래 안방에서는 오늘 저녁에도 마을 아낙네들이 한방 둘러앉아 마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아니, 나 그런 줄 몰랐더니 고갯집 나주댁 딸이 안골 반장네 머심하고 멋을 주고받다 하대잉. 한 아낙이 이야기 머리를 바꾸며 의아스레 묻자 금매 그런 말이 있대 참. 그 잠녀로 머심이 거꿀래 집 뒷견에 가서 있다가 무단히 물 길러 가는 사람을 틀어잡고 그랬다 않던가. 그러니 혹 그 머심이 나주댁에서 머심을 살 때부터 무슨 내통이 있었는지도 알겠는가? 그래, 나주댁 딸에게 헌산말이 비치는 것을 보고 방해를 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르네. 이때였다. 나주댁 큰댁 형님이 이 집에 마을 오다가 짐지 처마 밑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참말로 나주댁 딸이 그랬을까? 하기사 옛날부터 점잖은 개가 부승에 먼저 올라간다고들 않던가? 참 사람 속이라 모르네. 나주댁 형님은 차마 방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눈을 허옇게 막고 서다가 그대로 되돌아갔다. 바로 사날 전이었다. 안골 반장네 머슴이 반내 납제 고이처를 돌려주러 가다가 때마침 거꿀래 집 모퉁이에서 물을 길러 나오는 나주댁 딸과 마주쳤다. 그래, 이 집 것만은 고기까지 안 올라가고 예에서 그냥 건네주리라 하고 이내 고지서를 빼어 저편에 건넨 즉 나주댁 딸은 그걸 아예 받아서는 안 될 종이로 안 모양으로 어깨를 비틀며 안 받으려고 했다. 별것도 아닌게 받아도. 그래도 나주댁 딸이 외면을 하고 있으니까 개불알 놈의 내우는 무슨 내우야. 나 바쁜게 얼른 받아도. 염려 말고 받아도. 그제야 나주댁 딸은 못 이긴 듯이 받아서 품속에 넣었다. 이걸 때마침 저녁을 먹고 밤마을에 가던 떠벌레가 보고 지나친 것이었다. 떠벌레는 순간 볼 것이라도 본 듯 마음이 뿌듯했다. 흡사 무엇에 득세한 듯한 쾌감이 문득문득 솟구치는 것이었다. 그래 허겁지겁 마을 집에 오자마자 아니, 내가 방금 거꿀래 집 외진 모퉁이를 돌아오자니까 고갯집 나주댁 딸하고 그 전에 집에서 머슴 살던 안골 반장네 머심이 무슨 편지를 가지고 서로 받으라거지 안 받겠다거니 한참 찌우락거리고 있더란 맛이. 나 참 무서운 일도 다 봤네. 이렇게 해드린 것이 시가 되어 마침내 그런 소문이 나고 만 것이었다. 나주댁이 이제 헌사만 어우러지면 이내 쓰게 되리라 하고 텐마루에서 누르게 티를 추리고 있으니까 동세 티 추리는가? 큰댁 형님이 을씨년스러운 상을 하고 올라왔다. 예, 성님 오쇼. 어서 오쇼. 그란디 동세 점이 저 아이가 안골 반장네 머심하고 무슨 일이 있었더란가? 웬이라우? 일은 무슨 일이라우? 나 어저께 저녁에 또술래 집에 머시를 가자니께 뭐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대? 나는 처음 듣는 말이오. 무엇이라고들을 했sap디야? 근데 형님이 어제 저녁에 마을 집서 들은 이야기를 모조리 말하고 나서 그걸 떠벌레가 봤다고 하는 모양이대. 나주댁이 이것 무슨 소리냐고 벌떡 방문을 젖히며 아가, 너 안골 반장네 머심한테서 뭐 받은 일 있냐? 방에서 술을 놓고 있던 딸이 손으로 얼굴을 싸며 없어. 그런 무슨 말이 그렇게 났다냐? 이전날 납세고 있어 받은 것 보고 그러는 것도 아닌가? 그때 팔레여매가 지내가다 봤어? 그때 다른 것은 받은 일 없냐? 없어. 말도 한 일 없자. 말도 안 했어. 나주댁은 이미 딸한테서 들은 바 있는 이야기를 모조리 말하고 나서 그런 사람 죽일에 백내가 다 있어.
떠벌레에게 한 말이었다. 빈총도 안 맞은 것만 못하다고 혼사조차 오러지고 하는데 안 들은 것만 하는가. 가만히 있으셔. 나 떠벌레한테 가서 데려. 나주댁이 일었으며 치마끈을 졸라매었다. 동세, 그렇게 욱하지 말고 안게. 이런 일일수록 서서히 따져야지. 그렇게 욱하면 말만 더 나는 것일세. 아니라고? 나 지금 가서 데려. 큰애 그러지 말고 이리 안게. 나주댁은 20살 때 남편을 여의고 허구한 젊은 날을 이 딸 하나를 위하여 고스란히 늙어온 것이었다. 따라서 딸에 대한 나주댁의 기대는 그만큼 크고 장한 것이었다. 딸은 아이 15때부터 바깥 심부름 한 번 내보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나주댁 자신이 마음 놓고 바깥을 돌아다닐 수도 없던 것이었다. 외딴 고깃집에 딸 혼자 두고 다니는 것이 아무래도 못 믿었던 것이었다. 이웃집만 갈 때도 곧잘 자물쇠를 잠그고 딸을 데리고 나갔다. 그런 데서 딸이 18살 때부터는 머슴도 일치 안 들였던 것이다. 마지막 앙골 반장내 머슴을 들이고 12마지기 논과 8마지기 밭을 반반 갈라서 남에게 내주었다. 근년에 들어선 딸의 맵시를 내주는데도 어지간히 애썼다. 허드렛 일 같은 걸 할 때도 좀채 구정물 나는 옷을 입히지 않았다. 언제나 산들한 무색 저고리에 값진 자줏빛 댕기를 들여줬다. 게다 시집 보낼 준비도 그새 이불 요 5채와 저고리 치마 등속을 이름점 가까이 장만해 놓은 것이었다. 오직 하나인 딸이므로 이처럼 아끼고 꾸미는 것이 아니었다. 두루 갖추어 줘도 결국은 자기네 살림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곧 대릴사이를 얻어서 한 집 살림을 한 국리인 것이었다. 나주댁 딸에게 처음으로 혼사발이 선 것은 4해 전, 그러니까 딸은 나이 18되었다. 그 즈음 혼사 자리가 한꺼번에 3군데서 났던 것이다. 그중 하나는 한마을 정자나무집 맞손자요, 다른 하나는 쇠마룻개 술집 작은아들이요, 셋째는 먼 촌의 고모가 가운데 선 그 마을 구장내 조카였다. 나주댁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두고 곰곰 생각해 보았으나 두루 대견치 않았다. 첫째, 쇠마룻개 술집은 당자의 임무하며 가지가 탐탁하다손 채더라도 하필이면 기생을 데려다 돈을 모았다는 술집이란 점에서 더 이상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고, 정자나무집 맞손자는 가품하며 형제간들도 축에 빠지는 편은 아니었으나 워낙 당자의 생김이 약질이어서 길래 안심할 수가 없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애고모가 가운데 선 구장내 조카가 두루 제격이기는 하였으나 그 집에선 대릴 사이로는 도저히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태 동안 거의 비슷비슷한 데가 서너 군데 나섰으나 역시 두 집 의견이 맞지 않아 이때껏 묵혀오던 것이었다.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 딸의 나이 그새 22이었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어서 지난 가을부터 부랴부랴 서둘던 게 이 사이에 어울려 지려는 상대방이었다. 곧 앞산 넘어 시내골서 사는 큰대 형님의 둘째 동생, 일테면 나주댁 그 사돈이 가운데 선 그 마을 호랍이 아들이었다. 무엇보다 당자가 실하고 염려반데 마음이 끌렸던 것이었다. 한편 고르다 보니 이쪽도 애로운 데다 저쪽마저 편친스라의 외아들인 것이 좀 서운하기는 하였으나 차라리 그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었다. 그와 같이 애로운 사람일수록 이쪽 사정을 이해하고 한층 살갑게 여기리라 믿었다. 그리고 두 집의 의견인즉 혼사가 어우러지면 남자 쪽 역시 아버지만 남겨두고 대릴 사이로 올 수는 없는 일이니까
두 집 살림을 합쳐서 한 집 살림을 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기실 나주댁은 이런 실속으로 하필이면 외짝들만 있는 집을 골랐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주댁은 큰대 형님의 말주를 뿌리치고 일었었다. 혼사 여부가 문제 아니었다. 이날 것 마을 한번 안내해보낸 딸에게 누명도 분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얼척없는 일이 있다니. 나주댁은 이를 악물고 고사길을 내달았다. 팔레음에 집이 있어? 떠벌레가 흠칫 놀라 뭐다 실러? 방문을 열었다. 나 물어볼 말이 좀 있어서 왔어. 나주댁은 거기 평상에 한편 엉덩이를 걸치고 도사리며 아니 팔레음에 우리 사내가 앙골 반장네 머심한테 뭣 받을 것이 봤습디요. 보기는 무엇을 봐라.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퍼뜨리고 다녔습디요. 퍼뜨리기는 무슨 말을 퍼뜨렸어라. 그럼 동네 사람들이 안 한 말을 했다고 할게라. 응? 지비처럼 안 한 말도 했다고 하고 한 말도 안 했다고 할게라. 근데 우리 사내가 거꾸로 집 뒷곁에서 무엇을 봤습디요. 나는 그런 말 한 일도 없고 안 한 일도 없어. 그럼 이리 나오시오.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댑시다. 나주댁이 일어서 떠벌레의 손목을 쥐어잡았다. 손 놔두시오. 손 놔두고 말하시오. 나와. 이리 나와. 대가지고 우리 딸이 무엇을 주고 받았는가 가 대보자. 손 놔두란께. 손 놔두고 말해. 응?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말하면 다 말인가? 어서 가 대보자. 근데 손 놔두고 말해. 두 사람 말소리가 자연 높아졌다. 그새 이웃 사람들이 우 모여든 것이었다. 그러자 나주댁은 구경꾼이라도 들으란 듯이 이 뒷신문은 에페네 봐. 그런 말 안 했으면 얼른 가 대보자 않게. 안 했으면 가 대봐. 떠벌레가 버티다 못해 마당에까지 끌려 나왔다. 그러자 떠벌레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렇게 끌리는 꼴이 분한 듯 그런 불안 땐 귀뚝에서 맹갈락게라 집이 딸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응? 받은 집이 딸한테 가서 물어봐. 나주댁이 벌떡 뛰며 이 사람 죽이려면 봐라. 우리 딸은 그날 납세고에서밖에 받은 일 없다. 네 눈깔 있으면 똑똑히 봤을 거다. 이날 이때까지 손에 물 한 점 안 묻히고 키워온 내 딸이다. 모실 한 번 안 보낸 내 딸이다. 우리 딸은 그날 고에서밖에 말 한마디 건넨 일 없고 얼굴 한 번 쳐다본 일도 없다. 가만히 있거라. 이 자리에 꼼짝 말고 있거라. 그 고이서를 갖다 네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마. 그리고 나주댁은 한달음으로 집으로 달려갔다. 떠벌레가 나주댁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가 굽히지 않은 것을 구경꾼에게 보이기 위함인 듯 나 꼬락서니 입는 년도 다 먹었네. 불안 땐 부이뚝에서 맹갈랐게라. 자기 딸 단속 못한 말은 않고 남한테만 대들고 지랄 맞네. 자연 막연한 말이 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나주댁이 불이 나게 돌아오며 봐라. 네 눈 있으면 똑똑히 봐라. 이 고이서밖에 받은 일 없다. 이 혓바닥을 동강이 내리냐나. 밥 처먹고 따뜻하네 가만히 나자빠져 있지. 뭐 타로 나무 말을 퍼뜨리고 다니냐. 이 눈구녕을 파버려도 안 시원하려나. 네가 가라산이 없는 년이란 것은 온 동네가 다 안다. 당장 혀라도 뽑아 죽이려나. 그리고 구경꾼들에게 아니 다들 보시오. 우리 딸은 그때 꼭 이 고이서밖에 받은 일 없단 말이오. 그런데 저 5살에 죽으려니 그따위 주둥이를 놀리고 다녔을게라. 아따 누가 혀를 뽑아 죽이려는지 모르겠네. 하고 떠벌레도 바야흐로 용심이 치받친 듯 그럼 이년아 너는 그때 내가 고무신 도둑질한 것을 참말로 봤디야? 이 6살에 죽이려나? 지금도 내 분은 안 풀린다. 이 혀를 잘라 죽여도 안 아까울려나 이년아. 오냐 이년. 나는 참말로 봤다. 네가 이년 그때 고무신 전머리에서 바꾸는 것을 내 이 눈으로 똑똑히 봤다. 5대 저쪽이었다. 우물개 금순네 집에서다. 아낙네들이 밤늦도록 놀다가 신 한 켤레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이쁜이 어머니 새 고무신이었다. 모두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성냥불을 그어서 자기 신을 대보고 비교보았다. 이상 없었다. 그러나
가슴 많은 인혁신을 잃은 이상으로 두근거리는 것이었다. 더욱 바깥 변소에 갔다 온 나주떼의 그 가슴은 한층 둥거렸다. 텐마루 밑에까지 불을 비춰보았다. 없었다. 그럼 혹시 거기 어디 강아지라도 물어다 팽개쳤는가 해 뒤뜰까지 돌아가 보았다. 역시 없었다. 그럼 여기서 놀다 먼저 간 사람이 누구냐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팔레 어머니와 기수어머니가 먼저 나간 것이었다. 그런데도 나주댁은 종래 마음이 불안스러웠다. 이러한 다른 날이었다. 나주댁이 장거리에 갔다 오다가 때마침 고무신잔 머리에서 팔레 어머니가 헌 부대자루에서 웬 고무신 한 켤레를 내가지고 바꾸는 것을 보았다. 대뜸 수상쩍다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던 것이다. 그러자 그걸 갖다 이내 마을에 퍼뜨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신이 짜장 어떤 신이었느냐 하는 것은 그 뒤 5해가 지난 오늘날까지 오직 한 사람이 알고 있을 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년아, 너는 그때 내가 신을 도둑질한 줄 알고 그렇게 말 내고 다녔더냐? 이 안급해 돼지려나. 그분은 내 가슴에 떼짱을 얹을 때까지도 안 풀리겠다. 내 이 죽일년, 니년은 이년, 그 종이가 편지로밖에 안 보이더냐? 소문은 날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석구석까지 번져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주때 그 상처를 은근히 통쾌하게 생각했다. 개 중에서도 한 또래의 계집애들은 더욱 시원하다 했다. 선에는 같은 처녀로서 이때껏 함께 노는 법 한 번 없었다는 것이었다. 옷도 남달리 말쑥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거슬린 데다 물길로 나오는 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이 시체 처녀들로서는 대대하다는 생각이었다. 게다가 나주댁은 일수 딸을 다니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내세우던 것이었다. 나주댁은 추움체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허구한 젊은 날을 홀몸으로 늙어 온 보람이 깡그리 수포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마침내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나왔다. 다들 물어보시오. 원 세상에 그렇게 주책 없는 년이 다 있을게라오? 어저께 구경꾼들도 봤지만 우리 딸은 그때 납세고있어밖엔 받은 일이 없단 말이오. 그것도 처음에는 죽어도 안 받으려고 하다가 그놈의 머심이 바쁘다고 한사코 떠맡기는 바람에 억지로 받았으라. 그리고 말 한마디 한 일 없고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봤다. 그런데 그 혀 빠져 죽으려니 누굴 갖다 징구렁이 쳐넣으려고 무슨 편지를 받았다니 무엇을 속은 그랬다니 할 것이오. 다들 알다시피 이날 이때껏 옷을 한 번 안 내보내지 않았어. 참으로 구정물나는 옷 한 번 안 입히고 제비 없이 서럽게 키우지 않았어. 한편 하소연하듯 이렇게 말하는 나주댁의 눈에 어느덧 눈물이 이슬 맺히듯 대룽거렸다. 그러고 요새 혼사가 어울려지려고 하면서부터는 참말로 샘질에 한번 내보내기를 두려워했으라. 꼭 집에 앉혀놓고 지 일이나 보게 했으라. 그런데 그 눈 골아 빠지려니 똑똑히 보지도 못하고 그런 예먼 소리를 할 것이요. 그러고 어저께도 그런 말을 청 안 했으면 가서 대자고 함께 그래도 인연이 속은 있는가 기어이 안 나오려고 버티더란 말이요. 그렇지 않소? 진연이 떳떳하면 그렇게 떨고 꽁무니 뺄 건 뭐 있어? 우물에 두레박을 들이운 채 물건이 갈릴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주댁은 물동이를 내놓고 다시금 마을로 나왔다. 한사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늘 같은 말로써 자기 딸은 납세고있어밖에 받은 일이 없노라는 것을 열심히 변호했다. 밤에도 그러고 그 이튿날도 그랬다. 그러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웃 마을까지 번져갈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주댁의 말을 오히려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인형문 깨끗하면 가만히 있을 일이 뭐하러 종알종알 떠벌리고 다니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주댁은 연이틀 동안 밥 숟갈 한 번 잡지 않았다. 몸이 한껏 지친 데다 입맛까지 아주 떨어진 것이다. 이러고 며칠이 지난 뒤였다. 시내골 사돈이 와서 아니 사돈네 여기가 애기가 누구하고 무슨 말썽이 있었더라?
놀란 얼굴로 이렇게 묻는 것이다. 아니라오. 말썽은 무슨 말썽이라오. 그럼 무슨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다오. 듣자니 누 멋심하고 무슨 말썽이 있었다고 그럽디다. 아니 남자 집서 멋이라고 합디요? 나도 아침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남자 집서 와가지고 사돈네 큰애기가 어느 반장집 멋심하고 무슨 편지를 주고 받았단다고 그래라. 그러하고 처음에는 그 멋심을 대릴 사이로 삼으려고 했던 갑더라고도 하고 남자 집서도 모르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뭔지 알고 속닥거리더라고 합디다. 그래 사성은 안 보냈디요? 사성도 보내려고 저고리감까지 떠났는데 그런 말이 들리니까 떠름해 한 모양입대다. 나주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듯 했다. 그러나 태연스레 그때의 일을 고분고분 밝혀놓아서 그 주책 없는 애편애가 빈말을 한 것인께 염려 말고 사성이나 보내단다고 하시오. 그런데 소문이 그렇게까지 났소잉. 세상에 입들도 어마어마요. 그런께 걱정 말고 보내려던 사성이나 보내라고 하시오. 그러고 정 못 믿어오면 그 머심한테 물어봐도 안다고 하시오. 생각인즉 나주댁은 사돈과 함께 앙골 반장네 머슴을 찾아가 그때의 사실을 밝혀주고도 싶었으나 때마침 머슴이 주인을 따라 섬으로 쇠 장사를 가고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주댁은 촉내 마음이 불안스러웠다. 마침내 지난번 티를 추린 누룩을 두어 대 바수어서 술을 버무려 놓았다. 소문이 이상 안 퍼지도록 동네 사람들이 입을 막아두고자 하면서였다. 그리고 혼사 때 쓰려고 아껴둔 밀가루도 한 대쯤 내어 부침개질을 하였다. 술 못 먹는 여자 몫으로 찐밥도 반시루가량 찐 것이다. 소주까지 받아다 탄 술은 삽시에 개였다. 동네 사람들이 가득 모여든 것이었다. 나주댁은 술자리에 앞서 큰댁 형님으로 하여금 모이게 한 뜻을 말하게 하였다. 곧 자기 딸은 그때 납세의 고의서밖에 받은 일이 없다는 것. 그런데 딴말이 떠돌고 있는 것은 팔내 어머니가 잘못 본 말이라는 것. 그런 까닭으로 벌써부터 어울려지는 혼사가 좀 못하니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시라는 것이었다. 아침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였다. 술맛이 참 좋네고. 전도 거기까지 넣어서 안 먹을만 하든가. 젠장 대사 술은 우리가 먼저 안 먹었네 그래. 이러고 이틀이 지난 뒤 시골 시내골 사돈이 다시 온 것이다. 아니 사돈 무슨 말이 또 그렇게 났다오? 무슨 말이라오?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술을 먹였었디요? 남자 집서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입을 막기 위해서 술을 한턱 미겠단다고. 그런 거 본 게 정말 자기 딸에게 허물이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니느냐고. 사성을 안 빼놓으려고 해라. 나주댁은 하늘이 내려앉은 듯 땅이 꺼지는 듯 눈앞이 아찔하였다. 종래 말문이 막힌 채 사돈과 함께 큰댁 형님 집으로 나선 것이었다. 마을에는 날새 또 하나의 소문이 쏴 퍼진 것이었다. 나주댁 혼사가 아주 깨져버렸다네. 섬에서 돌아온 앙골 반장네 머슴이 이 소문을 듣고 떠벌레 집으로 달려갔다. 그날 자기가 조금만 수고를 더하고 집에까지 가서 호의서를 전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아예 안 일어났을 것이 아닌가. 팔레엄니 이리 좀 나오시오. 떠벌레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아니 팔레엄니 내가 고깃집 딸하고 무엇을 주고 봤었디요? 아니 내가 무엇을 줬까니 그런 말을 내고 다녔었디요? 어디 말 좀 해보쇼. 에이 여보쇼 할 말 안 할 말이 따로 있지. 그런 순 억지 소리를 해가지고 남 혼사까지 깨지게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 떠벌레는 여전히 얼굴만 붉으라 갈 뻔 대꾸 한마디 못하였다. 똑똑히 보지도 못하고 그런 말 했을 것이오. 내가 그때 고이스밖에 뭐 더 줍디요? 고깃집 딸이 고개 한번 쳐들어봅디요? 아니 내가 정 무엇을 줍디요? 아주 다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 말 좀 해보시오. 무엇을 줍디요? 떠벌레가 마침내 그럼 내가 잘못 말했는 것이오. 눈물을 질금 떨어뜨리며 나직이 대답하는 것이다. 떠벌레는 이 머슴한테 생전 지어 지내야 할 것이 하나 있었던 것이었다. 금순내 집서 신을 잃어버리던 날밤 떠벌레가 고무신 한 켤레를 감춰들고 고사길을 지나가는 것을 이 머슴이 본 것이었다. 다음 날 이 마을에는 또 하나의 새 소문이 퍼질 것이었다. 현대문학 1957년 5월